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7월 20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뉴 시간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을 주십시오. 예, 다시 먹통된 백신 예약 사이트 소식 준비했습니다. 또 먹통이요? 예. 어제 이제 53살과 54살에 대한 백신 예약이 오후 8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예.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지난 12일 그리고 14일에 이어서 세 번째였는데요. 예. 이렇게 반복되는 오류에 접종 예약자들의 분통이 터지고 있다라는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다. 예. 아니, 세 번째만큼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별로 끊어서 그 네. 대상자들도 좀 많이 줄였는데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반복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오류 발생 2시간 뒤에 이제 서버 증설에서 예약을 재개합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8월 19일 저녁 8시 그러니까 한 달 뒤 저녁 8시에 예약하라는 팝업창이 뜨는가 하면 또 그래요? 새벽 2시부터는 예. 분명히 대상자 해당 나이가 맞는데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엉망 아닙니까 이거? 예. 그리고 저 이전에 그 우회 경로, 예. 뒷문 예약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가능했다고요? 예,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뒷문 예약에 성공했다라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분명히 보완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이 맞나 하는 지금 의혹 낳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얘기하신 대로 서버 증설 이것도 그냥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상황 발생하니까 증설하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위의 마약 투약입니다. 아, 그 사회 그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기업 예. 간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 이제 삼성전자 상무 A 씨의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예. 2019년 5월에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대마초 등 마약류를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판이 열렸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일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마약류 밀반입하면 강력범죄인데. 그렇죠. 네. 이 마약 종류 그리고 양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게 이제 마약류의 밀반입인데요. 예. A 씨는 마약을 반입한 데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20여 년간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 지인이 준 파우치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가방에 그대로 넣었는데 예. 정신없이 짐을 싸서 입국을 하다 보니 그 내용물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마약이었다 이런 주장이고요. 예. 만약에 그게 마약인 걸 알았다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버렸거나 처리를 했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요. 그 이전에 뭐 유학생들 이제 뭐 입국하고 출국할 때 현지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걸 그냥 맡겨서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뭐 그런 걸 잘 모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네. 단속에 걸려서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뭐 들어간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건 사실 뭐 지금 재판에서 형량 뭐 좀 적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케이스는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한테 뭐 이거 뭐 그냥 다른 물건이니까 네. 그냥 국내에 누구를 좀 갖다 줘라고 해서 네.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람 가방에 뒤에 지퍼 열고 넣어서 반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좀 처벌을 감경해 주거나 없는 일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주장에 조금은 힘이 빠지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진 건데 2019년 5월에 입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그해 7월과 8월 강남의 숙박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 등을 흡입한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재판부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도 본인까지도 맞다. 투약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세 번째는요. 공직 후보 자격 시험 시행되나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하겠다고 한 거. 예,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인데 예.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어제 관련 TF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때부터 자격 시험을 통과한 후보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예. 이를 두고 이거 과연 적절하냐, 시험 보는 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선출직 공직자도 최소한의 자격 검증 받아야 된다. 이게 이준석 당대표의 판단인데. 예. 그러면 지금 뭐 누가 이 TF는 맡았습니까? TF 위원장은 삼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았고요. 예. 송석준, 유경준 의원 등 여러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서 현재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자격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딩 자체가 워낙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꼭 자격만을 운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TF의 공식 명칭은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TF로 변경이 됐습니다. 역량 강화 TF. 예. 어쨌든 뭐 내용은 시험 보는 걸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능력주의다라는 뭐 비판도 나오고 있고 예. 시험을 무리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부터 좀 형성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차차 논의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준석 당대표가 하기로 했던 거 다 하려고 하네요 보니까. 예. 자 마지막 안건요 주십시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김홍빈 대장의 실종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사실 장애인으로서는 이제 기록을 세운 건데 하산 도중에 그래 됐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8일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예. 김홍빈 대장이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카라코람 산맥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애인으로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건 최초 기록이 됐는데요. 예. 근데 하산 도중에 이제 그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틈에 빠졌습니다. 예. 김 대장은 위성 전화로 구조를 요청을 했고 출동한 러시아 구조팀이 김 대장을 발견했습니다. 네. 근데 구조 도중에 다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 오래 버텼다고 하는데 예. 마지막에 그리고 보니까 크레바스가 아니라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 경사면으로 또 이렇게 미끄러졌다 이런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 예. 자 어쨌든 현재에서 또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으면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대한산악연맹 등이 대책위원회 꾸렸고요. 예. 현지 원정대와 파키스탄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오늘 저녁부터 헬기도 띄운다고 합니다. 예.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예. 소식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이현웅 아나운서. 예. 그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구독 버튼 누르셨어요? 전 눌렀죠. 저는 한 12만 분의 1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독자가 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14만 1,000명인가요? 그새 2만 명 더 늘었나요? 제가 10만 명대에 눌렀었거든요. 일찍 누르신 건 아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자 저희 방송 홍보센 주바사의 아침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만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